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라는 그런 3단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래서 제목으로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8.15 강복과 분단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 과정이랑 그 다음에 6.25 전쟁 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4.19 혁명, 군사, 5.16 군사 정변,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이런 자유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제개발 계획과 이런 서울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경제 발전과 사회 문화의 변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외환 위기를 겪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우리 또 2018년 또 남북 정상회담 또 언제 있었죠? 2018년 4월 27일 금요일날 우리 같이 그 역사적 현장을 봤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때요? 정말 사회책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3단원은 현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단원은 우리 근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근대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회 변화되는 그런 것을 근대라고 한다면요. 현대는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그런 이념이 좀 갈등을 겪으면서 하면서부터를 현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8.15 강복 이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에서는 대통령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많은 영향을 받아왔어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점은 뭐겠어요? 대통령 우리가 선수 뽑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뽑기 전에는 조금 우리 그런 민주주의 투표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노력했던 그런 또 점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그 현대를 배우면서는 대통령과 함께 그 시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오늘은 8.15 강복과 분단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키워드로 5단계를 키워드로 잡아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강복과 분단의 과정에 대한 5단계로 계속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와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으로 표현도 해보고 서로 설명해 보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거리를 던져줄 거니까 고민해오고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노력을 인정하여 전쟁이 끝나면 독립을 돕기로 약속을 하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뒤에 가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고요. 우리가 강복은 우리 민족이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독립운동을 벌였죠. 선생님이 아까 이제 같이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국내에서도 계속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국외에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꾸준히 벌여왔어요. 하지만 연합국이 정리에 승리한 결과로 광복을 이뤘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 꾸준히 독립운동을 해왔지만 정말 마지막에 첫 번째 한국 광복군이 있었어요. 잘 보이나요? 광복군이 국내 진공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 일본을 몰아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광복군 생각나나요? 선생님이 다음에 설명해 준다고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92쪽 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그거 생각나죠? 도시락 폭탄, 물병 폭탄. 그래서 일본의 감시가 더 심해졌대요.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 더 이상 상하이에서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칭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작년 겨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40년에는 중국 정부 정말 이 중국 전체도 못하는 일을 이런 청년들이 하는 거에 보고 이렇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해줬대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어요. 태평양 전쟁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였고요. 그래서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중국군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요. 그 다음에 영국군의 요청으로 대일전쟁에도 동참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주 독립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일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미군한테 지금의 CIA 아나요? 그런 전의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 특수훈련도 받고 그래서 일제를 몰아낼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학도병으로 전쟁에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오셨대요. 그래서 7개월에 걸쳐서 이제 도망쳐 나오셔가지고 한국 광복군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그 의지가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다 세워놓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 일제가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이런 국내 진공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조금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광복을 위해서는 먼저 광복군의 국내 침공 작전이 있었다는 거, 하지만 실행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진주만 미국의 하와이 그런 항구거든요. 거기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왜 했냐면 일본은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이런 중국 이 한편과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중국도 이기고 소련도 이기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의 전쟁은 다 뭐냐면 경제적인 그런 식민지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많은 그런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거를 팔 곳, 싼값에 이렇게 많이 팔 곳, 그리고 원료를 싸게 가져올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제는 더 자기 나라 발전을 위해서 석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필리핀과 이제 아시아를 자기가 더 점령하고 싶었는데 필리핀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미국 함대가 거기 많은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갑자기 공격을 받은 미국이 처음에는 이제 좀 패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다시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전쟁을 했는데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미국이 화가 났죠. 그래서 미국은 8월 초에 1945년 8월 초에 일본 땅에 두 발을 먼저 폭탄을 터뜨렸어요. 하루에 막 20만 명 죽고, 지금도 그때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병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위력이 대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고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연합국이 전쟁에 승리한 결과, 여기서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이제 연합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광복과 함께 우리 손으로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대요. 누구를 중심으로? 여운형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위원회를 조직을 했대요. 세 번째로 갈게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조금 잘 모르는 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아서 거의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인기가 정말 많았대요. 김구 선생님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김구 선생님은 국내 외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한 여운형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여운형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누군가에서 암살을 당하셨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조금 그래요. 조금 이승만 대통령 쪽 사람이 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이제 분단이 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38도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우리의 독립 의지와 노력을 인정하여 독립 끝나면, 전쟁 끝나면 독립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먼저 전쟁에 승리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패배한 나라 있잖아요. 패배한 나라가 다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분단을 하거나 이런 전쟁 후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독일이 분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무장 해제를 하려고 이제 담당했던 나라가 소련하고 미국이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어때요? 소련은 좀 사회주의였어요. 평등하자. 근데 미국은 어때요? 자본주의, 경쟁에 의해서 좀 자유를 중시하고 이런 걸 중시했던 이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련군은 이제 무장 해제하려고 오고 있었고, 근데 미군은 아직 도착하려면 9월 달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팀이긴 했지만 또 이익이 걸리면 어때요? 또 또 믿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와 버릴까봐, 다 한국을 차지해 버릴까봐 갑자기 여기를 중심으로 너는 그 위쪽을 담당하고 우리는 아래쪽을 담당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독일을 이제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독일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일본을 나누지 않고 우리나라를 나눴을까요?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소련이, 중국이랑 이쪽 소련이 다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 북한 쪽도 사회주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자기가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남한은 남한까지 다 차지할 거라는 그런 조금 걱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관이 없이 그냥 소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이제 담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나라들의 전쟁 후에 그냥 결정이 30분 정도 만에 결정이 났대요. 하지만 이게 분단의 시발점이 되었죠. 근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 우린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김구나 이승만 같은 분들이 이제 기고를 하시게 되었죠.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제 광복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걸 5번째로 해서 우리 공부해 볼 건데요. 이제 일제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에 가 살거나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이제 더 이상 일본인의 횡포를 겪지 않아도 되었고, 또 한국 학교에서는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그 일제 강점기 하보다는 그랬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그때의 그 육군 총사령관이 메가더라는 장군이었대요. 그 사람이 이제 칙령 같은 걸 발표했는데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1조에 북위 38도 이남, 조선 영토와 조선인에 대한 통치 후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다. 그냥 장군인 주제에. 그리고 2조에 과거 정부의 공무원과 옛날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기타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하던 업무를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친일파들과 일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쓴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거죠. 근데 북한은 친일파 다 숙청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힘이 강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죠. 그래서 힘을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고 또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줄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 강복군이 정말 국내를 진공해가지고 독립을 했다면 우리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와서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선생님 키워드 줬죠? 이 키워드로 인해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한국 강복군이 우리나라를 독립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많이 달라졌겠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거니까 집중해서 듣고 왔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